안녕하세요. 자바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헬로월드 예제를 갖다 놓고요.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안드로이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4대 구성 요소들을 통합 관리하는 번들 개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컨텐츠를 내려받아서 설치하시게 되시면 그 자체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실행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는 다양한 실행 단위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실행 단위들이 실행이 돼서 화면상에 뭔가를 보여주고 또 이 실행 단위가 실행돼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실행 단위 요소들이 이렇게 번들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실행 요소들이 각각 실행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배우시게 되실 텐데요.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단입니다. 만약에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화면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이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될 액티비티가 지정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그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서 화면상에 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하게 된다면 이 액티비티가 된다면 이 액티비티를 실행시켜서 얘가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얘하고 얘는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 두 번째 화면이면은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 두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 이렇게 있어서 얘는 첫 번째 화면, 즉 실행하자마자 나타나는 화면을 관리하는 하나의 실행 단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그 화면을 관리하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이 액티비티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를 안 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액티비티, 즉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얘는 실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실행 단위가 실행이 돼서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비스는 화면을 가지지 않는 실행 단위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OS가 메시지를 받으면 실행되는 실행 단위입니다. 뭐 전화가 왔거나 문자가 왔거나 배터리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어떠한 시스템상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감지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거를 구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인데요. 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는 실행 단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실행 단위가 바로 컨텐츠 프로바이드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실제로 써먹어 봐야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드로이드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먼저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자, 프로젝트의 구조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의 구조인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가보시면 요 manifest가 있고요.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이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가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가 있고 RES가 있는데요. 이 자바 쪽에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바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RES에서는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 등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해서 보시면은 요 자바 펼쳐주시면 요거 메인 액티비티 요거 있죠? 자바 파일. 그리고 요 RES 펼쳐주시면 여기에 뭐 XML 파일도 있고 뭐 XML 뭐 이런 이미지 파일도 존재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제너레이트는 자동 생성된 자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동 생성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즉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동 생성하는 파일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generated가 붙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자바와 RES 이 두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바에는 자바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 RES에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 뭐 이런 리소스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RES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PPT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걸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들 스크립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뭐 내려받아서 뭐 세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의 뭐 컴파일 관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그레이드 스크립트라는 곳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 build.grade이에요. 이 grade들이 그 이제 컴파일에 관련된 정보와 뭐 외부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기에 모바일용, 그 다음에 뭐 워치용,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우리는 스마트폰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 모바일용, 워치용, 뭐 오디오, 뭐 카용, 뭐 이런 자동차용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개발했을 때 뭐 그거 하나, 즉 모바일용 하나, 워치용 하나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모바일용 하나가 하나의 모듈, 워치 하나가 모듈 하나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쪽만 볼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모듈만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이제 워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이고 하나는 워치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세팅한 거고요. 뭐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팅된 부분이고 이건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두 번째 빌드.점 그레이드를 해서 라이브러리 세팅 같은 것들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컴파일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여기 보시면 미니멈 SDK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세팅들 뭐 이런 정보들까지도 여기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는 요 build.grade에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파일은 여기에, 그리고 리소스들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어플리케이션은 APK, 안드로이드 패키지입니다. APK라는 파일로 압축이 되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APK 파일을 단말기에 다운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돼서요. 사용자가 이제 아이콘을 터치하게 돼서 실행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OS는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게 돼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한번 띄워서 보시면은 요게 아이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 있고 라운드 아이콘 있죠, 요거. 그래서 요게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요 라벨이 아이콘 밑에 나타나는 문자열이에요. 요거 바꿔주시면 문자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화면 테마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액티비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실행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그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가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거를 보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한 실행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 정리해서 등록을 해서 OS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대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정리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정리를 해서 OS가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여기까지는 설치이고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첫 번째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화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즉 만약에 화면이 10개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액티비티가 10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티비티들 중에서 이 액티비티들 중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최초에 자동으로 실행을 해야 할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액티비티들 중에서 요게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가지고 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액티비티에 대해서 배우실 때 요거를 다른 걸로도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액티비티에 붙여주는 액티비티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OS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정해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들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roid.intent.action.main 이 이름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액티비티의 이름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OS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돼요. 즉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들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습니다. 이 이름을 찾아서 여기에서요 클래스 이름을 파악하게 돼요.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액티비티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임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임 속성에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onCreate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onCreate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요, setContentView 메소드에 관리할 화면을 지정하게 되는데 res 폴더의 레이아웃에 있는 XML 파일을 지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보시면은 여기 R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R은 요 res를 의미를 하고요.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폴더입니다.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죠. 액티비티 언더 main.xml 요거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요 XML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자, 요거는 이거 클릭하셔서 디자인으로 바꿀게요.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요 XML, 여기 보시면 코드 탭이 있는데, 코드를 눌러보시면 요거 XML 코드예요. 이 XML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화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화면상에 액정에다가 띄워주게 되는 그러한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마켓에 등록이 되고요. 그걸 이제 마켓에서 내려받게 되면 이 단말기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OS는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있는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요, 요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액티비티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들 중에서 이 이름이 세팅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가지고 요 네임에 있는 요 클래스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요. 요 메인 액티비티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해주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 거고요. 요 메서드의 코드가 다 동작을 하다가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네요. 그쵸? 이게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정된 화면이 액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 R은 res, 그리고 레이아웃은 요 레이아웃을 의미를 하고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은 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요 XML 파일의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화면들을 만든 다음에 그 화면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액정에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코드가 나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요 메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클래스를 찾아가지고요. 액티비티를 찾아서 클래스 이름을 파악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요거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액정에 보여주게 돼요. 여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다음에서부터 화면이 나타난 이후에 필요한 작업들을 여기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즉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처음에 나타날 화면을 여러분들이 구성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해야 될 코드들은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작업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면은요, 첫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실행하게 되고 액티비티에서 화면을 구성해서 단말기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첫 실행되는 액티비티에 있는 onCreate 메소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 동작 원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